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제고를 위해 향후 15년간 사회 기반 시설에 70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호주와 미국, 중국, 한국 등 주요 회원국들은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 3분기 경제가 전분기 대비 0.2% 성장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0.1% 성장을 상회했지만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를 지우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3분기 유로존의 국내 총생산 GDP 예비치가 전분기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2007년 중반 이후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는 11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가 89.4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87.5도 상회한 수치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학수고대했던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거래 제도 후강통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후강통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홍콩을 거쳐 주식을 매매하고 중국 본토 투자자들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1% 하락한 17,634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18% 상승한 4,688선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02% 소폭 상승한 2,039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경제 성장률 호조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 지수 0.05% 상승한 9,252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 0.29% 상승한 6,654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35% 상승한 4,202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은 혼조세로 유럽은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선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 배우자 여러분, 그리고 각 집권사에서 악동고투하는 우리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선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죠. 간밤 주말 동안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살펴보니까요. 좀 별로 미미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어떻게 시장이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쉬어가자 이제 사전에 이제 예견되었습니다. 이제 선행스펜2가 본격적인 하락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해드렸지만 이제 선행스펜2의 하락 때 캔들차트가 아래에 있으면 주식이 약세를 보인다. 이걸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시는 분은 사전에 다 알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을 말하다 해서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선행스펜2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4일 앞으로 한 3일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데 3일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적어도 횡보 또는 조금 반등하는 그런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자리에서 눌림목이라 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간 이제 구름의 폭 자체가 이제
좁아지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름의 폭이 좁아지는 이제 저항이 굉장히 약해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앞으로 이제 기준선의 상승이 이제 4일 있으면 상승합니다. 4일 있으면 상승하는 자리에서 전환선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주식은 이제 눌림의 마지막 끝자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스펜트의 이제 하락이 너무나 불보듯이 뻔해가지고 이제 금요일부터 제가 목요일부터 쉬어가자 이틀 정도 눌림목이다 이렇게 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뭐 거기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특히 수익을 말하다를 보신 분들은 사전에 빠른 주가 빠지는 걸 알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거의 다 오늘 저점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금요일날 저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식은 그래요. 21일평의 지지 제가 이제 주가가 이제 그 위쪽에 있을 때 21일평의 이익도가 조금 과한 그런 부분이다 했는데 일단 21일평 자체가 이제는 뭐 계속 상승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가가 뭐 빠져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리도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21일평의 상승이 굉장히 나쁜 모양이 아니고 좋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점에는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MACD 만약에 데드크로스 난다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데드크로스 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져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MACD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는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모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그 스토키틱 슬로우가 과열 진입 단계에서 계속 이 고점에서 놀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놀고 있다는 것은 주가의 활성이 굉장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선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거래 대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이 좀 눌림목 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글로벌 증시가 주가가 폭등한다고 애통할 것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분에게 경고를 드렸습니다. 코스닥은 또 한 방 맞을 것이다 했는데 금요일 날 또 세게 한 방 맞았죠. 맞았는데 참 글쎄요 코스닥이 너무 어떻게 기관들이 너무 홀대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닥 만지는 분들은 코스피 몸받칩니다. 속 열통 터져가지고 월통 터지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코스닥은 자산의 소액으로 만지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301일평 가까이에서는 여러분 절대 손절미 치지 마십시오. 301일평 하방 이탈해가지고 음봉 확정되면 한대만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닥은 손절미 치는 자리 아닙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이 순환매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이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선행 스펜1의 하락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선행 스펜2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올 자리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행 스펜2의 본격적인 자리가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선행 스펜2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행 스펜2 떨어지기 전까지는 주가의 하방 지지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양이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301일평 가까이 있는 저점 매수해가지고 고점 뭐 파는보다는 일단은 현금화를 최대한 하는 부분. 그렇지만 이 선행 스펜2가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주가가 급락이 나온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탤런트인데요. 김자옥 권사님께서 천국 가셨다는데 참 저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좋은 분이 가셨다 이렇게 보고 상가 명복을 빕니다. 증권 방송에서 김자옥 씨 이야기하기는 이상합니다. 참 좋은 분이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간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도 나이 먹었을 때 뭐 간다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청송촌님이 되려고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 번 더 되잡아 먹었습니다. 어쨌든 고객님 득금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 호가 공백으로만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작은 장은 끝났죠. 이제 10월 11일 작은 장이고 이제 12월 대장입니다. 큰 장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아직까지 개인들이 워낙 선물에도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저번에 하방할 때 옵션에는 지난달에 너무 데미지를 크게 입어가지고 옵션 하던 분들이 없어졌어요. 거의 행방불명됐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옵션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동향이라든지 개인 동향 아직까지 없고요. 일단 선물은 외국인은 하방, 기관은 상방 쪽으로 지금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궁금하시죠? 평균 가격은 250 한 2 정도, 1.5 전후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뭐 외국인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다시피 외국인이 요즘 호갱이에요, 호갱이. 저도 호갱이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호구입니다. 그래서 종가를 항시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항시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DD를 잡고 거기에 움직임을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뭐 외국인이 이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하고 특히 여러분 최근에 이제 미길증 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길증 일정이 많다는 것은 이번 12월 승부가 아주 큰 승부를 볼 수 있다. 12월에 진짜 크게 한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항시 마음에 그리는 이 그물망 차드는 61평 자리에 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항시 인지하고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다우존스 지수가 대단하죠. 지금 보시면 고가놀이 하는 것 같아요. 고가놀이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한번 눌림 주고 또 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예,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S&P 특히 또 가장 꼴찌하던 반도체 지수가 또 폭발적인 장세를 금요일 날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폭발적인 장세. 여기다가 일본 증시가 뭐 끝이 없습니다. 17,500을 거의 회복하는 그런 국면. 독일 증시의 그 상승 그리고 상해 종합 증시 뭐 이를 행한할 수 없죠. 25,000포인트 찍고 영국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6,600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할 때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조금 좀 안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건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주식이 더 나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이 뭐 하락폭이 38% 조정해서 있지만 쉬어가는 자리에서 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분명히 301평을 돌파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저는 온다 이렇게 저는 상승 쪽에 분명히 된다. 양다리 걸쳤다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다. 그거는 당나라 때 독도 옆에 여도에서 배운 주식 모양이죠. 주식은 뭐 틀리나 안 틀리나 OX로 분명히 해줘야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일단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저는 분명히 거기에게 말을 드립니다. 이제 뭐 61평이죠. 61평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문제입니다. 저 이제 61평인데 앞으로 이제 61평이 30일 지났습니다. 30일 지났다는 것은 앞으로 61평이 60일 중에 이제 30일 있어야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61평 본격적인 상승이 여러분 아다시피 엘리어트 파동에 3번 파액이 개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1번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약간 물림목과 이제 반등,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혼조 국면이 이제 있을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상승은 추가적으로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주식 마인드를 좀 굳게 잡고 저는 내년 물론 뭐 이제 앞으로 수익을 말하라 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승 트렌드가 분명히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쁜 모양을 보이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매물대거든요. 매물대가 지금 서서히 이제 바닥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매물대가 1920포인트 이 매물대가 이제는 절대적인 지지 모양을 보이고 있고 그 매물대의 핵심 매물대 보시면 여러분 아시피 2020포인트에 핵심이 걸려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200일 1년 매물대 보시면 더 뚜렷하게 보이죠. 최근에 이제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처음에 샀던 주식들을 고점에 다 팔았어요. 이때 이제 팔게 해준 사람들이 우리 육방 전문가들입니다. 뭐 주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고 하이닉스 8만원 간다 이거 떠들어 버렸던 분들인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빵들이 증권 부자 지수들 우리
하반기 주가 2,150, 2,200까지 떠들었는 액수들은 어디서 온 액수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가 주식은 제가 볼 때 2,000포인트까지는 안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 거래 호가 공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뭐 랭커 차드의 이제 하방 양봉 부분 한번 이탈에 세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그렇지만 아직은 상승 트렌드 많이 들어 이렇게 보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가기 차드가 마이너스가 나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가기 차드가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주식 자체가 뭐 눌림 주면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점 눌리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점에 매수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뭐 오일 이야기라든지 금 이야기만 한데 사실 그래요. 그 오일 같은 거 우리나라 굉장히 혜택을 보거든요. 요즘 뭐 휘발유가 1,500원대까지 온다는 방송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유가의 하락, 구조적으로 유가의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 금가, 그리고 이런 거 볼 때 원자재 가격이 하락, 국제 비철 금속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가공무역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원화의 약세 1,100원을 찍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절대 나쁠 이유가 없다. 뭐 사실 여러분 보다시피 10월, 11월 옵션 때문에 우리 개인들 껍데기 벗기려고 외국 기관들이 했던 짓거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들이 이번에 이제 12월 물은 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한번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그래요. 계속 주식을 보유하자. 그리고 특히 뭐 여러분들이 고점에 다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는데 저는 끝까지 버티면 8개월을 충분히 준다 이주기 한편이니까 절대적으로 힘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전 절대란 말은 그만큼 주식이 지금 바닥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주식을 거꾸로 지금 이만큼 쉬었기 때문에 이만큼 고점에서 고가놀이를 했기 때문에 저가놀이도 그만큼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여러분 보다시피 고가놀이의 비중이 42일 정도였습니다. 그럼 저가놀이 비중이 지금 27일인데 아직까지 한 10며칠 정도 제가 볼 때는 비파의 끝마무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식이 눌림 때 엘리어트 파동의 A 1번, 2번 파에서 적극적인 매수하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호전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내년 경제는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으로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가 나쁜 이유는 없어요. 요즘 그 건국일의 최고 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쁜 것은 우리의 체감 경기가 우리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소비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외제차가 제일 많이 팔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돈 많은 사람 많거든요. 어쨌든간 지금은 부자들이 서서히 주식을 곧 매수할 때가 저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팔고 나가면 영원한 피해라고 되고 이 불경기가 돈 차릴 필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혹시 잡주를 많이 갖고 있다면 우량주들이 바닥이거든요. 환영을 해주시 요철 매매해가지고 갖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자리에 조금 힘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악 국면 다시 뭐 1900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고 저는 주식이 지금 자리가 거의 1925포인트 이 자리가 눌림목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분명히 여기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열흘 동안 2번 파다. 2번 파는 절대적으로 서둘러 공격적인 매수는 필요 없고 천천히 하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 날씨가 굉장히 춥죠. 여러분 서울 우리 경제TV 센티장 여러분 원래 김장을 조금 5폭이 더 담가서 주위에 나눠주는 뿌듯한 우리 선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항시 여러분 편이고 지금 이 시간도 무료 선물 리딩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천남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여전히 코스닥은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채로 1940선 중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날 상장된 삼성 SDS의 증시의 이목이 쏠리면서 다른 대형주에는 좀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NC소프트가 또 4분기 실적 악재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점검과 함께 관심 종목들 AS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요즘에 주식 매도 타이밍이 정도라 긴장을 많이 했는지 땀이 많이 난 상황에서 바깥 출입을 좀 많이 해서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목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방송을 조금 힘차게 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도 역시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1980선 이하에서의 조정이 진행이 됐던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조정이 큰 폭의 조정이 아닌 소폭 숨고르기 정도의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겁먹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순환매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미국의 소비 시즌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부터 자동차주들 그리고 조선주들까지 순환매에 대한 우리 시장의 트렌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음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 화학이나 건설 그래서 무방 때도 OCI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 연속적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리고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번 순환매에 상당히 좀 좋은 수익으로 직결된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게 이번 순환매를 이제 건설주를 마감으로 경기 민감주들의 체력 또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1980선 이하에서의 조정폭에 대한 대비 또한 자동적으로 짧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현금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완벽한 포트 구성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순환매의 다음에 이제 강조드렸던 게 사실 대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달 10월 31일이 미국의 할로윈데이였는데 그 할로윈데이 때 2년, 3년 전에는 한 30불 정도로 지출이 측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번 할로윈데이 때는 70불 정도로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소유 판매 지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과 미국 쪽의 상황도 일단 상승을 예상하는 가운데 일단 예상치도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적인 부분들이 이번 주에 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 물가 지수라든지, 특히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뭡니까? 지수가 2000포인트를 가던 1980포인트를 가던 조정이 나오는 것이 이제 조정이 나오든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시즌의 기대감과 소비 판매 지표로 연말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주 17일이 되겠죠. 드라기 총재의 FOMC 의사록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라든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또한 공화당이 승리한 가운데에서 이제 우려되고 있는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그런 결정성,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단서들이 어떤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경기 지표라든지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상당한 압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연말 소비 시즌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초점은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으로 초점이 좀 맞춰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아직까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크게 악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지속적인 종목별 대응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순환매 시장 속에서의 단기 트레이딩이 됐건 조주별 대응이 됐건 현재 시장은 결국에는 종목별 대응 능력인데, 일단 지난주에 상당히 좀 뜨거웠던 종목 바로 NC소프트가 되겠죠. 실적 발표 이후에 각종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상당히 좀 뜨거운 그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증권사 리포트는 진짜 악질적이고
진짜 주식으로 한번 매기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억울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 증권사 리포트에서 상당히 좀 악질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예상치가 700억 나오는데, 예상치가 700억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8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100억 정도 더 나왔으면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는 상황인데, 3분기 실적이 진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좋았다. 그런데 4분기 실적은 진짜 안 좋을 것이다. 이게 리포트니까 이게 무슨 말장난이고 개미들 우롱하면서 이게 주가 하락시키는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실적이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좋은데 진짜 안 좋을 것이다. 참 어이가 없고, 제가 이래서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이 나면 기관들에게 진짜 물량 폭탄을 때리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들끼리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쳐서 기관들의 돈을 뺏어 먹어야지 속이 시원하고 크게 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NC소프트의 리포트 정말 악질적이지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지들도 급한 겁니다. 사실 물량 확보에 대해서 대차 공매도는 쳐놨지 주가는 상승하지, 계속적인 악재가 나와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리니지 이터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지스타에 대한 확실적인 재료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쫄지 마시고 대응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이제 금요일에 들어와줬던 그런 모습이었죠. 이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는 결과론적으로는 주주 환원에 대한 회사 입장을 현재 외국인 쪽에서 반영을 하면서 대량적으로 매수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기관들에 대한 판매 여부 지속적으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상황이죠. 일단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도 수익을 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홀딩에도 무방한 위치, 그리고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무방하기 때문에 특별히 단기 트레이딩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파트론. 역시나 이 파트론이 지속적으로 뭡니까? 외국인 기관 연속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10,000원 정도까지의 상승폭을 기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61선에 대한 돌파 흐름들, 그것이 재료성에 대한 부분들로 급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면 상당히 좀 좋은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상당히 좀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예상이 되는 만큼 눌림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서 물량을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시장 상황이 이제 대형주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한 번씩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의 폭을 확인하시면서 이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을 매수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드라기 총재 발언 때까지 체크하면서 관망하는 포지션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멘토님께서 시장 점검과 함께 지난 관심주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